홈페이지 먼저 찾아오세요.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강연에 신청하시고 강연의 이벤트 진행해 드릴 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이러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지금 바로 하세요. 당장 금요일장에 함께 하셔야 되니까. 자, SM 들여다 보도록 합니다. SM의 경우는 이렇게 21년 5월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걸 지금까지 같이 가지고 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1월 6일부터의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SM 같은 경우에는 VVIP 방 위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좀 매매 사인을 드리기도 하고 동영상 전략은 그 같이 공유를 해드리긴 했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수익 20%로 20%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21년 5월부터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종목별로 그러니까 업종별로 적절한 PER과 PBR이 있거든요. 뭐 기술주 그리고 뭐 성장주 기술주도 뭐 성장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뭐 실적주에 더 가까운 기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주의 PBR, PER, 뭐 화학주 이게 어느 정도 설정돼 있거든요. 그 규모가. 근데 이제 엔터주들은 프리미엄이 높은 게 기정사실이죠. 그 기준에서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사실상은 어떤 큰 불법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수만 총괄이라고 부르나요? 여태까지 저는 회장이라고 불렀는데 어찌됐건 뭐 이수만 총괄 쪽에 이제 지급되던 프로듀싱 비용이 그것이 이제 계약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수만 회장이 이제 그 시가총액 1조 한 5천억, 6천억일 때에 18%의 지분을 한 6천억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7천억, 8천억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천억 정도. 그렇게 해서 자기 지분 대비 더블을 불렀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데 매각이 쉽게 안 됐죠. 사실 그렇게 더블을 부르는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프리미엄을 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매각이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수만 회장이 그 돈을 싸들고 갈 필요는 없으니 매각보다는 협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회사의 그러니까 자회사격을 공동 지분으로 공동 설립해서 메이저들의 자금도 유치하고 뭐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뭐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매각은 됐어요. 매각이 된 거고 대주 지분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진짜 뭐 흙탕물 싸움이 됐는데 뭐 처조카와의 그런 관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서는 그런 그 적대적인 경영권 문제를 예상조차 하지는 않았죠.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케이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칙상은 거의 유일하다라고 봅니다. 하여간에 뭐 라이크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그 효과 부분. 그래서 이수만 회장의 지분 가치도 오히려 높아지고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뭐 행동주의 펀드 걔네들은 뭐 저는 별로 온라인에 요구해서 아이 그거는 별 의미 크게 인식해달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별로. 하여간에 어찌됐든 9만 원을 찍고 9만 원을 찍고 눌려져 있을 때 그때 라이크 계획의 계약 조기 종료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만 원을 찍고 밀려 내려오는데 어찌됐건 외국인들 쪽에서 7% 물량이 들어옵니다. 288만 주인가요? 얘가 2,380만 주짜리니까 하여간에 뭐 2점이 아니라 7%. 288만 주가 아니라 7%니까 180만 주? 뭐 200만 주 정도 됐네. 하여간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 수급도 기준이 된 거죠.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회사 가치가 이제 개선된 거,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 메이저가 그것을 인정했든 안 했든 메이저의 수급이 7%더 들어왔다라는 거. 근데 주가는 이제 솔직히 시장 영향이죠. 시장이 이제
말도 안 되게 글로벌 증시하고 이렇게까지 디커플링 나온 거는요. 연말 연초예요. 그 디커플링 수준 정도만 돌렸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디커플링을 돌릴 때 미국은 더 폭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동이 지금 안 된 거죠. 연동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연동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어, SM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거래 대금이 적어서 DB하이텍과 SM의 기준 그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주력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한쪽으로 좀 내려놓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매수자를 잡아드린 게 83,00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만 원까지 가는 그 구간 속에서는 사실상 종목군들의 가격 반발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일이니까 연휴 전이고요. 25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뭐 걔는 뭐 교육용이라고 치고 10% 비중의 기준을 설정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의 14%의 폭등인데 우리가 18만 원 전후에서 계속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중은 뭐 공식적인 포트에선 줄여놨지만 그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2차 전지가 어차피 돌릴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고점 대비 테슬라는 70% 밀려 내려와 있고 70% 수준. 그런 가운데 이제 2차 전지 테슬라가 강력하게 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 딱 그 연휴 기간에 맞딱 맞물립니다. 그러고 나서 10%씩 막 크게 들어올렸죠. 그것의 일바다의 흐름은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덜 빠지고 가장 빨리 돌리고 그 다음 순환매가 에코프로 BM인데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 거래가 다소 제한적인 SM을 이날 이후에 연휴 기간 끝나고 편입 설정 범위를 뭐 84,000원, 85,000원, 86,000원, 87,000원, 88,000원, 89,000원 요때 못 잡아드린 거야. 원체 종목군들이 우리 쪽에 탄력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2월 달에 들어서 2월 달에도 뭐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초강세를 띄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 잠시 시장 쉬어가고 이렇게 관망하는 찰나에 SM이 사상체 대지 신고가 돌파 시도 여기서 편입을 한 거예요. 여전히 거래대금 제한적이니까 심사숙고하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만 원 이하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88,200원까지 한번 확 밀려버리고 이날이 2월 7일인데요. 8% 올랐다가 7% 밀린 날입니다. 마지노선은 직전 저점 깨면은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8%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래 터지고 진짜 오래간만에 거래 터지고 그렇게 해서 쭉쭉 잡아 당기고 잡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따라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릴 수는 없으니 기존에 갖고 계시는 물량은 유지하고 거래대금은 제한적이니까 굉장히 그 비중 조절은 굉장히 좀 잘하시고 최대폭을 20% 잡아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매수를 계속 잡아드린 건데 이때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편입하셨는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뭐 몇몇 분들 편입을 하셨죠. 순식간에 8% 플러스에서 7%가 밀리는데 아쉬웠던 거는 이날 얘만 움직였으면은 아마 대처가 그래도 일부 됐었을 수 있어요. 대처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카카오에서 삼자배정 유증과 사모펀드 발행 진입했다. 그 내용 나오자마자 8%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는데 15분뿐이 안 걸렸습니다. 뭐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 동시 접속하시는 분이 전체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사실은 5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불기둥방이나 이런 거 다 따로 있지만은 그래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인 전문가들 다 똑같아요. 상당 부분이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 자기 직장, 자기 일 또 여가 즐기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분 만에 정리를 한다는 건 좀 불가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사실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단 말이에요. 마지막 매수 9만 원 미만에서 마지막 매수가 83,000원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 손절은 손절대로 명확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이런 변동성에. 심사숙고하다가 이탈되면은 정리합시다. 그리고 91,000원에 그냥 매수합시다. 과도합니다. 비이성적으로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저점이 한 번 더 이탈됐어요. 그래서 방안에 질문이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탈됐는데 라고 해서 가지고 계시니까 질문한 거잖아요. 아쉽기 때문에 요 저점이 재차 이탈되면 그때 정리하시죠. 기계적으로 손절 범위를 드렸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정리하신 분들은 또 스탑로스 기능 설정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유지하시고 저점 이탈되면 정리하시죠. 이게 2시 40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2시 5분이었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손절도 하셨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파셨으면 차익 실현인 거지. 그렇잖아요. 뭐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문자를 이제 빼놓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83,000원 이후에 90,000원, 91,700원. 그런 이제 대부분은 그 위치이고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좀 다소 좀 사실은 제한적이었고 어쨌건 이렇게 하고 복수전합시다 했는데 좀 많이 떠서 움직였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더 일찍 사긴 했는데 편입하고 또 밀립니다 또. 근데 그때는 명확히 말씀드리죠. 전저점 안 깨는 한 가져갑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너무 못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아이,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가격 9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계속 편입. 그렇다고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스윙 20%에서 현실적으로 봅시다. 휴인 20%에서 현실적으로.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지속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변동이 좀 확장돼 있으면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만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제부로 스윙 20%로 늘리긴 했지만 추가 확대한 게 아니라 지분 비중 10%만 갖고 있고 12만 원이 이탈되면 추가 편입을 고려해 보자 했는데 12만 원 이탈은 안 나오고 일단은 오히려 13만 원대로 땡겨놓고 끝났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8일 날 이후에 9일 날 갭상승이 나오고 지분 문제이 좀 격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했는데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10만 1,800원, 뭐 10만 원.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을 이렇게 다시 진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또 다시 갭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어떻게? 12만 원에 매수 청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겠습니다. 하이브에. 그렇게 해서 갭상승이 났는데 11만 6,700원의 갭상승 위치에서 오히려 장중고점 11만 7천원 기준 대비 밀려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합시다. 차익 실현하고 대처합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수급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해서 이게 19만 3천 원이 아니라 이거 잘못 써놓은 거고 11만 7,500원 대비 11만 3,500원 그리고 11만 1,200원 그러니까 11만 한 2,000원 3,000원에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3,000원대 뭐 차익 실현을 한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재편입은 생각만큼 그렇게 안 밀려요. 그래서 평균 11만 1,000원의 재편입입니다. 평균 11만 1,000원의 재편입. 그 다음에 신규 편입은 11만 3,000원, 4,000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내일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회원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번 하면 차익 실현 명확하게 문자 나가고 재편입을 하게 됐을 때 편입 못하신 분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종목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인 매수세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매수세 줬다고 오기 부리고 매수세 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LG전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매수세 계속 잡아드렸는데 16일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에 삼성전기보다 강했단 말이에요. 우린 삼성전기하고 LG전자를 병행하면서 더 강한 애를 매수를 합니다. 당일 기준에 매수세 드리는 거는. 근데 LG전자가 강했는데 매수를 줬어요. 2차 편입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힘없이 보합권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월등하게 가격 매릿이 부각되거나 고점을 다시 넘기거나.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뭐 5번, 6번 괜히 문자 쏘고 그러진 않아요. 사야 될 자리 그런 데서. 그래서 LG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1%까지 오르고 밀렸기 때문에 전량차 액션을 한 거고, 그리고 재편입한 거고, 포스코 케미칼은 21%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14%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꼬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 매수가 14번, 12번 나간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SN 같은 경우에 15일 날도 결국 이제 조심스럽게 9시부터 10시, 12시까지 계속해서 편입의 기준. 편입하고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한번 차익 실현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관없다. 하방은 잡아놓고 있으니까 편입. 대신에 비중을 늘리진 않겠다. 응? 제한적으로만 형성을 하겠다. 다만 공개 매수나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12만 원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 비중을 20%로 확대할 것이다. 그때 문자를 드리겠다.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일입니다. 그럼 16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중을 늘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12만 4,500원, 12만 6,500원, CJ의 뭐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 약보합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12만 1,000원대까지도 내려왔어요. 거기서 추가 편입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을 문자를 내보낼까 하다가 만약에 그 시간에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시면 신규 편입을 보내는데 새로 가입하신 분이 없어. 그래도 보내도 돼요. 왜? 아, 손절이 아니라 유지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야,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로 두 번 사라 그러더니 10%인데 5% 사라더니 뭐 이렇게 위축될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흔들리고. 뭐 하여간에 그건 핑계고 밑에서 더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대신에 강도 있게 IBK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위로 비중을 늘렸냐? 아니, 비중은 유지, 신규 편입자만. 아시겠죠? 뭐 무조건적으로 흥분해서 들어가 그러진 않아요. 윗방향으로도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계속 베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IBK에 대해서 이제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보도자료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사실 그게 누군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나쁘지는 않다. 일단 긍정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공격적으로 거기서 막 대처할 거냐?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나 안 할래. 나 포기할래. 미안하지만 포기할게요. 계약금만 날릴게요. 왜? 아, 카카오하고 붙어봐야 카카오 쟤들이 저렇게 위로 쏴대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혹은 이수만 회장 지분 받은 다음에 카카오하고 또 오히려 밀물 작업해서 쥐들끼리 쏙다기 타서 야, 내 거 그냥 네가 가져가. 그 40%가 아니라 30%만 지분 확보하는 거야 그냥. 14%에 뭐 저기에 기간 물량 블록들로 받아버리고. 아니 9만 천 원에 3자 배정 유증도 하고 9만 천 원에 무슨 뭐 사채 발행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도 했는데 그 녀석들이 별의별 짓거리를 못 하겠어요? 막말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협업하는데 같이 가자.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면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와 하이브 경쟁을 해야 되는데 SM이 필요한 입장이거든 양쪽 다. 근데 어떤 뭐 해법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최악의 스토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가 뭐 솔직히 자금력이 딸리니까 괜히 출혈 경쟁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그냥 오히려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협업을 하든 뭐 뭐를 하든 만약에라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주가는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뭐 그 정신 나간 뭐 온라인 대표인지 뭔지 그 친구 나와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뭐 30만 원 여쭈고 그건 헛소리인 거고 그거는 뭐 나중에 그렇게 좋아지면 그때 돼서 보면 되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뭐 JYP나 YG엔터나 이런 데 비교해서 뭐 네이버 쪽이 JYP에 자금을 넣었었나요? 응? 그게 뭐 지금 SME 이승만 회장이 뒤로 물러나고 뭐 기업 클리너 작업하고 뭐 새로운 주인이 뭐 여력이 큰 뭐 카카오다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있지만 지금 프리미엄이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고지 해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대처하자. 조정 나오면
8%에서 7% 밀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응? 진짜 결과론적으로 운이 좋게 우리가 20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어떻게 잘 가지고 왔고, 그리고 1월 달에도 저 7만 원, 또 8만 원, 9만 원에, 또 10만 원, 11만 원에, 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까지 그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저점 물량에 대한 뭐 커버되는 부분이 기존 고객분들은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칫 몰빵해야지 그랬다 나중에 돼서 윤정도 혼내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현혹돼서 샀다. 그거는 혼내시면 혼내는 거면 제가 들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SM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우선은 윗방향이지만 뭐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조심을 하자. 그리고 시간에서 그 거래 체결된 게 13만 5천 원대까지 체결이 됐어요. 6천 원대까지인가 체결이 됐을 겁니다. 3%대. 그리고 체결량이 거래량이 이제 10만 3천 주면은 내일도 400만 주 정도는 터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갭상승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차익 실현 범위가 있었고, 그리고 뭐 재편입을 또 하셨겠죠. 이시돌덤 선생님께서도. 그리고 2월 8일 그리고 본격화된 거죠. 이제 2월 7일 날 뜨거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8일부터 다행스럽게 뭐 복수전이라는 게 뭐 맨날 해서 승리합니까? 그게 아니죠. 뭐 카카오 쪽은 안 건드렸고, 손절하고 나서 뭐 그 수준에서 다시 시장도 좋아졌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좋아졌지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에코프로, SM 기준은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대처하고 전략을 꾸리고 있다. 미국장 지금 잘 돌리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결론은 2월 13일 날 이제 이시돌점 선생님께서 81% 수익이신데 11만 8천 원 일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지금 13만 뭐 시간의 기준으로 13만 4천 원이라고 치면 여기 대비 16,000원 더 올라와 있는, 그죠? 그리고 미국장이 지금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먼저 번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4.7%까지 밀리고 종가가 1%로 끝났을 때, 마이너스 1%로 끝났을 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아주 강력하게 또 매수세를 줬고, 왜? 다 돌렸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흐름도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약보합으로 끝나게 되면 국내 증시가 오늘의 피곤함을, 또 금요일의 피곤함을 살짝 누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기회죠. 옥석 가리기 해야죠. 무리수도 옥석 가리기 하면 안 되고, 에코프로도 이제 전환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겹쳐져서 낙폭이 좀 심화된다. 차익 실현 효과가 터진다. 그러면 적절한 구간을 봐야 돼. 어설프면은 못 들어가요. 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어설프다라는 표현은 수급도 꼬여 있는데 가격이 좀 싸 보인다고, 고점 대비 싸 보인다고 막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 되고요. 지금 IBK를 누가 샀느냐, 누가 IBK를 통해서 샀느냐의 기준인데, 판교 지점이다 이런 게 공시에 나오나요? 안 나올 건데. 나오나요? 공시에 안 나올 건데. 내가 아까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계좌가 어느 지점이다 그걸 알 수 있다라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응? 그리고 단일 계좌 상위, 예, 그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재편입 하셨어요? 어우,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거는 앞으로 수익이 더 극대화됩니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18만 3천 원 대비 지금 월등한 수익이시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리스크 관리는 이제 우리가, 제가 더 조심해서, 문자 발송도 조심해서 하고, 왜냐면 변동이 너무 크니까. 이거 지금 이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지점까지는 안 나오죠. 어디 지점이라고. 그죠? 이 녀석들 기자들이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판교 지점이라는 불법입니다. 그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정보잖아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다. 개인정보 아닙니까 사실?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은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을 연구원들 뭐 직원들을 증권사에 많이 넣어줬거든요. 많이 넣었어요. 증권사는 이제 계약직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거 불법이지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의 경우에 야 이거 지금 뭐 예를 들면 DBI텍 지금 뭐 야 SK 창고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면 증권사 직원들끼리 또 지점 옮기는 애들이 많아요. 자산 가지고 옮긴단 말이에요. 스카웃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산 많은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야 SK 너 좀 네트워크 돼? SK 쪽에서 지금 물량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이거 뭐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또 지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증권사, SK 뭐 증권을 떠나고 어떤 특정 증권사야.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에서 지들이 단말기 접속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게 나와요. 지금은 막았지. 그리고 흔적이 남지. 그 불법이에요. 그걸 또 유출한다는 자체가. 근데 어떻게 판교 지점이라는 걸 그렇게 누가 알려줬는 거야? 누가 알려줬냐고 판교 지점이라는 건 누가 알려줬어? 그러면 예를 들면 IBK 담당 애들한테 저희도 IBK가 있어요 내부자가 본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36년을 주식을 하면서 그럼 전화 한 통이면 알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 안 알려줘. 그 불법이야. 아 대표님 안 돼요. 이거 흔적 남아요. 근데 기자가 어떻게 알았어? 어찌 됐건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20시 18분에 16일 20시 18분에 공시가 꽤 늦게까지도 받아줬네요. 미확정. 자사주 매입설 SM 주가 대율이 안가님 지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야 20시에 이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방송하고 나왔으니까 조선비즈에서 자사주 매입설 SM 자사주 매입설 왜냐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 실패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으나네. 아, 참나. 아닙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검토하고 있으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흥분하죠 또. 내일 아침 보도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브가 우리 CJ처럼 우리 돈도 없는데 뭐를 해? 안 해. 이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뭐 검토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공시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자사주 매입을 해서 뭐 참. 그리고 이제 알짜 자회사 기습 매각설에 대해서도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 기준인 거고 뭐 이미 이거는 뭐 오픈된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근데 자사주 매입설까지 또 얘기가 나오네. 야 점입가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 처음 보는데 제가 제 혼자서 대처를 하는 거라면 만약에 제가 제 돈이면 또 제가 수익률 대회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이면은 뭐 말 그대로 수익률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돈은 없어도 돼라고 한다면 뭐 속단 표현으로 뭐 어떤 매매는 못했어요. 그냥 뭐 하고자 하는 매매 다 하겠죠. 미수 몰빵 풀로 질러가지고 아주 뭐 수익률 극대화해서 기록 남기려고.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저런 내용을 가지고 저것이 경험칙상 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 주의하시고 일단 한번 2월 7일이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아요. 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잠깐만 그리고 우리 올챙이 벤지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강연에 오시죠. 지금 시간까지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케빈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시돌돔 선생님께도 제가 내일 제가라도 전화를 직접 드려서 강연에 지난번에도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꼭 오십사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뵙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로. 1500 12만 8천 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네요. 그죠? 어,
그쵸.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죠. 밀리면 12만 8천 원, 11만 8천 원을 사셨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도 그러시구나. 예,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뭐 분기 한 번 정도로 조금 늘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행사 비용을 어차피 뭐 저희가 강연의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페어먼트하고 또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를 그렇게 뭐 화려하게 안 하고 좀 줄여서 또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았어요. 규모를 좀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하여간에 자주 뵈면 좋죠. 자, SM의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차익 실현 재편입도 있었고 2월 7일에는 좀 뭐 시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간에 이게 저도 제 경험 측상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우리도 2020년에 한진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냈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대처가 잘 됐었고. 그런데 한진칼도 뭐 강성펀드 쪽과 또 오히려 이제 그 내부자 그죠? 여동생인가요? 여동생까지도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형제는 아니죠. 그렇게까지도 이제 지분 경쟁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델타 쪽에서도 들어왔고요. 그 이제 델타 들어온 내용도 사실은 이제 뭐 냄새가 나죠. 그따구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배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요한 뭐 그쪽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매수하겠다는 경우는 이제 자진 상패를 하거나 이럴 경우와 그리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물적 분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매수 청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긴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적대적 M&A를 불러서 소형업체들 까부는 거는 그런 거 있어도 대형사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비슷한 예가 아니겠지만은 NC소프트의 그 김택진 씨? 김택신 뭐 의자로 불러야 되나? 그 지분을 넥슨 재팬에 매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넥슨 재팬이 넥슨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샀죠. 김택신 뭐 의장 거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배임에 걸리게 생겼다.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경영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서울대 출신들인데 고 김정주 회장도 뭐 보통 분이냐고. 근데 선후배 관계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들이 처음부터 매각을 할 때부터 해서 지분 신고 안 하게끔 그러니까 그 경영 참여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규모가 있잖아요. 그것을 딱 0.1% 정도? 0.3%인가요? 그 정도 남겨놓고 지분 매매가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지분만큼을 넥슨 코리아에 산 거죠. 그러면서 경영권 간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뭐 적대적 M&A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100% 그거는 지들끼리 못된 짓거리 한 거예요. 선후배라며.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절대 넥슨 재팬은 손실이 아니었어요.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 그런 이슈를 불거뜨리면서 일단 주가가 일부는 올라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약세를 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올 때 당시에 그러니까 100엔 가지고 1000원을 바꿨다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예를 들면 700원 가지고 100엔을 살 수 있는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때리면 오히려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었단 말이야. 수익인데 왜 구라를 치냐고. 배임에 걸릴 것 같아서 어쩌고 헛소리 해가면서 경영에 간섭할 것처럼. 결국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합니다. 응, 진짜로. 그 당시 2015년도에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밑으로 확 내려가요. 그리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다시 지분 넘기고 받고 끝. 절대 손해 안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못된 짓거리 한 거지 사실은 그 이슈를 불거뜨리고 이제 그리고 그때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외국 기관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무너져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한류는 키웠는데 게임 산업은 사행 산업이라고 꼭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가 이제 1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 10만 원대 초반부터 NC소프트를 2, 3년을 갖고 갔는데 원체 실적도 좋았고 했단 말이에요. 규제 때문에 좀 그랬지. 결국은 정권 바뀌고 나서 50만 원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40만 원인가 40만 원 수준의 전략 매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더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적대적 M&A라는 거를 금융당국이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기업인들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생을 해서 회사를 일궜고 뭐 산업의 여건이다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뭐 밑거름이 되신 분들이다 이런 평가 위주로 정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렇죠. 한국 연예인 연합회인가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수만 회장 편에 서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에서는 대주주가 공격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라는 이건 진짜 못된 짓거리 한 거예요. 소액주주들한테 특히. 그리고 소액주주를 떠나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선진시장이어서 완전한 선진시장이어서 진짜 공격해서 회사를 뺏어먹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M&A 말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진짜 나이가 먹었나 봐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런 말씀 죄송하긴 하지만 A&D인가요? 단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인수 후 개발해서 이제 재매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한전선인가 어디를 그 거의 무자본식으로 먹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해서 이제 쪼개서 팔겠다. 그걸 알고 이제 또 대주주도 넘겨줬고. 근데 결국 그건 이제 불법으로 우리는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회사를 이런 식으로 뺏을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못 뺏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SN그룹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일반 소액 주주들이 볼 때는 조은태 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잖아. 족벌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뭐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그쪽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뭐 정부하고 잘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이런 M&A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대표 격인 업체가 뭐 순위가 뭐 밀렸든 어떻게 됐건 그래도 어찌 됐건 업종 내에서 대표 주자급의 업체가 또 시가총액이 이번에 급등을 안 했더라도 그래도 뭐 1조 5천억 이렇게 하는 업체가 이런 식의 적대적 M&A에 노출된 거는 적대적이라기보다 경영 분쟁이 이렇게 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배팅을 막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질서를 잡아줬죠. 하여간에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고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저는 처음 겪었어요. 이런 경우는. 하이브가 튀어나와서 내가 인수할래. 그럴 때 카카오가 떡 버티고 있는 이런 케이스는. 근데 카카오가 약간 단추는 잘못 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장중에 이미 장 끝나고 뉴스 나왔을 때가 아니라 장중에 이미 이제 IBK 쪽에 수급이 최소 24만 주 정도는 들어왔다. 최소. 그죠? 매도 6위에 놓여져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장중에 눌렀을 경우에는 한 번도 매수 창고 5위로 들어오지 않는 한 IBK는 순매수로 착시 현상이 납니다. 프로그램 쪽의 기준을 왜 박스를 쳐놨냐면은 20만 주대 이상의 매도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축소가 됐어요. 계속 축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13만 주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많이 이제 축소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왜 IBK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IBK가 순수한 매수인지는 이들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뭐 판교 지점을 통해서 샀다. 그러면은
그게 노출되는 순간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들끼리만 알아 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순위 5위 안에 안 들어오는 창구 동량 자체를 우리는 알 수도 없죠. 거기다가 만약에 삼성이 위에 여기 매도가 있지만 얘가 매도 창구 5위에 없어. 그럼 삼성도 순매수처럼 착시 현상이 난단 말이죠.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은 20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붙을 때에 그나마 근거, 우린 그런 거 수급을 다 따져요. 그럼 왜 외국인 기관 수급은 안 따지느냐? 외국인 기관 수급보다 프로그램 수급이 더 믿을 만합니다.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만 쓰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 위주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장중에 보시는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는 코스콤에서 장중에 5번 쏴줍니다. 근데 누락이 돼요, 자꾸. 실질 매매가 누락이 돼서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장중 교육을 계속 제가 VVIP 방에서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 매수량은 이제 실시간 매수량이에요. 시간별로에. 그리고 이 매수합은 있는데 매도합이 없죠. 이게 매매 창구 동량 5위 안으로 단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 거지 어떻게 매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내일 보면 나와요.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전날 15일 같은 경우는 흥분을 했단 말이에요. KB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13만 9천 주까지 들어왔어요. 매수가. 근데 매도는 얼마나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5위 안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5위 안에서 밀려 내려갔어요. 매수가. 그러니까 6위로 떨어진 거죠. 6위, 7위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더 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뭐 주가는 일정 범위 강세를 떴기 때문에 야 혹시 KB증권 창구가 혹시라도 KB자산운용의 창구일까? 카카오가 시켰나? 부탁을 했나? 그걸 공식적으로 부탁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재판 계류 중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은근히 뒤로 돌려서 야 이거 좀 사줘. 블록들에서 받아갈 테니까. 그래서 KB금융 입장에서는 뭐 싫은 게 없지. 그래서 매수를 했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 7만 주뿐이 매수를 안 한 거고 IBK는 이제 천상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이게 나와요. 매도가 얼마인지. 그래도 최소 1% 이상은 샀구나 했는데 장 끝나자마자 기사가 나온 거죠. 보도자료가. 그럼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겠어요? 아니면은 수급 동향이 먼저 나왔겠어요? 수급 동향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 끝나고 5분 정도 지나면 수급 동향이 나오는데 기타 법인에서 매수로 잡힙니다. 이렇게. 장 끝나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수급 동향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타 법인에서 67만 5천 주를 샀다 이렇게 나오니까 매도가 거의 없이 2만 1천 주 매도에 매수가 69만 6천 주니까 IBK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직접 산 게 아니라 IBK 뭐 본사를 통했든 뭐 그쪽을 통했든 그 금액을 일정 범위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인수를 해주세요. 매수를 해주세요. 적절하게. 예? 괜히 자칫 주식을 모르는 쪽이 까불대고 그 큰 금액을 매매를 했다가는 만약 윤정도한테 줘. 야, 네가 윤정도 전문가라며? 네가 좀 매매해가지고 주식 좀 사줘. 농담해 해라. 그러면 제가 자칫 잘못 사면요.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좀 저렴하게 살려고 매수하다가 위에 걸어놓고 또 매수하다가 올라오면 그냥 거기다 패대기 치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잖아. 올라오면 때리고 뭐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내 계좌끼리 부딪히면 통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법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의뢰를 해서 맡기는 겁니다. 큰 금액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IBK가 이제 들어온 거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었고 또 프로그램 쪽이 축소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매도가 그런 과정 속에서 90거래일로 누적을 봤더니 120만 주 누적이더라. 누적 순매수량 83만 주더라. 근데 최근에 매수 물량 들어온 걸 확인했더니 90만 주가 넘더라고요. 90만 주가 넘어요. 그러면
5%뭐 지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2,380만 주 곱하기 5%면 119만 주거든요. 그럼 찔끔 더 살 수는 있어. 찔끔 더 살 수는 있어. 20만 주 정도? 뭐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20만 주를 살 수 있다. 뭐 꼭 그게 아니라 응? 뭐 일부 더 살 수도 있어요. 혹은 이 물량에 대한 해석이 꼭 우호 지분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긴 합니다만 이건 100% 손실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매수하고 때리면. 그래서 어느 쪽 우호 지분이 있느냐가 가장 이제 관건이고, 그리고 어느 쪽 우호 지분이냐에 떠나서 이게 뭐 컴투스가 될지, 컴투스는 뭐 이순 회장의 우군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어찌됐건 컴투스가 될지 뭐 또 다른 쪽이 될지, 혹은 뭐 KB 자산운용에서 오히려 IBK 말도 안 되는데 원래 KB면 KB 걸 씁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일지 하여간에 점점 더 복잡해진 셈법이 됐는데 일단 개인 소액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을 계속 해드려 왔어요. 이거 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일봉입니다. 결국은 돌렸죠. 다행스럽게 돌린 거죠. 뭐 윤정두가 저거를 예측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당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무당을 떠나서 지금 시나리오가 뭐 12만 원을 깨고 내려올 수 있는 시나리오냐, 11만 원을 깰 수 있는 시나리오냐, 이런 기준이 잡히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갭을 만들어 놨고 이제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크게 무리수는 없는 추세의 범위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최상위로.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좀 먼 기간이긴 하지만 21년 5월 7일부터 2월 8일 이 차트를 자를 때 기준에서 보여드린 거고, 시가총액이 그 당시 기준에 2조 원 중반뿐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전체 시장의 최상단, 순매집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최상단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2,400개 종목에서 이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외국인간 쌍끌이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샀고,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7%를 되샀습니다. 이게 뭐 공매 대차 상환일 수도 있지만 7%의 규모라면은 뭐 공매 대차 상환보다 순수한 매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매집 교육 자료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2008년도 도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 자료 부분, 그리고 매집에 대한 도수 자료를 통해서 설정하는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 그게 얼마였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2월 8일 날 기껏해봐야 주가가 11만 원대였을 텐데, 그리고 이것을 2월 8일 날 계산을 해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계산 방식이잖아요. 그 전부터 이슈가 터지기 전 뭐 1월 달의 기준에서도 비슷한 매수 평균 단가였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의 단가니까. 결론은 목표 주가 설정해드린 그대로의 이 목표 주가가 다 돌파됐죠. 싹 다. 이게 시간에서 돌파됐잖아요. 시간에서 돌파됐습니다. 13만 6,500원까지인가 올라왔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11월 15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 당시 기준에 167만 주, 조금 물량이 나갔다 할지라도 이게 2,340만 주 계산했을 때 7%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윤정두가 싹 다 들여다보고 검색하고 계산하고 평균 단가 내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뭐 대충 뭐 이게요 SM이요 라이크 기기요 이번에요 뭐 경영권 문장이요, 정신 나간 것들이 어디서, 여러분들 말고 그 까부는 애들 그 있어요. 그 저기 저 또 하나 있는데 영어 강사 출신인데 주식을 주자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도 한 20년 이제 했죠, 활동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배웠지만 지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냐고. 그냥 증권사 보고서 좀 보고 보도 자료 좀 보고 그것뿐이 배웠냐고.
영어 강사하다가.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니까 한국경제TV에서 목소리가 크니까 애가 그리 성실해요. 술 담배도 안 해. 성실해. 가정적이고 착해. 예? 착한 건 좋은데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검증도 안 된 애를 강사 출신이니까 강의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없어. 근데 목소리 씩씩해. 성실해. 그러니까 PD가 알아. 작가가 알아.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하고 채널 돌리면 끝나는 거고 누구 하나 시비 거는 게 없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그 파생 전문가라고 파생 막 교육도 해.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파생을 교육할 수 있는 야간 방송에 유료 활동하는 사람 중에 파생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두세 명, 세네 명뿐이 없어요. 파생 전문가 무지 많죠. 다 그거 개구라들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쥐들이 파생을 어디서 배웠어? 옵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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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양식이 있다면 옵션 가격을 설정하는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조차도 몰라. 델타 가격이 뭔지 감마 해치가 뭔지 그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나와서 아이 시장이 윗방향이면 콜옵션 사야죠. 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하여간 뭐 쓸데없이 그쪽으로 빠져넘어갔는데 하여간에 이런 걸 다 들여다보면서 매주 규모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드리고 이렇게 설정해드리는 근거를 설명해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이 교재가 다 교육교재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였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목표 주가는 벌써 이미 다 넘어갔죠. 이게 지금에 와서의 목표 주가가 아니라 이미 이 매직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직 규모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미 윤정도는 언제 2월 8일 날 IBK 불거지기도 전에 응? 그렇다고 해서 저쪽 그 컴투스 지분 해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SM의 범위는 뭐 좀 늦게 들어오셔서 뭐 뒷부분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엄지척 좋아요가 오늘 좀 숫자가 많네요. 장이 좋아서 그런지 더 눌러주시고 미국 증시는 계속 낙폭 더 줄입니다. 내일 만약에 난 약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아 적절히 쉬어가라.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약법으로 끝나면 먹을 게 많아져요. 왜? 아유 미국 조정받았네 하고 던져지는 물량들 또 인위적으로 누르는 수급들 그렇게 돼서 내려오면은 어이 땡큐합니다 하고 받아가면 되지.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약보합이에요. 오늘 뭐 2%까지 강세를 띄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럼 2차전지 오버슈팅 나온 쪽에 좀 쉬어가고 어? 먼저 올랐다가 쉬어 있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쪽에 이제 바통받아서 세게 때려 올리는 그런 흐름. 그리고 또 오버슈팅 나왔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눌리면 꼭 편입해야 되는 에코프로는 좀 부담이 되지만 펀더멘털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에코프로 BM은 또 오히려 나아요. 기관이 무지하게 팔고 그걸 또 외국인이 무지하게 받아가. 외국인이 지금 3% 이상 샀어. 2월 달에만. 공매 상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윤정도는 하나하나 다 꿰차고 있어요. 맞든 틀리든. 결론적으로 이 SM의 흐름, 상상을 초월하는 이슈, 그 이슈에 더불어지는 수급, 그 흐름의 수익까지. 오늘 그 SM 장 마감 이후에 녹화를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장 마감 즈음에 그것만 들어도 소름 돋을 거예요. 저는 소름 돋아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그 내용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응? 그 내용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완벽하게 확인을 하시고 10분뿐이 안 돼. 그 내용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장에도 대처하시고 지금 요 파일은 너무 커가지고 채팅방에는 지금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압축해서 내일 이제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대단하죠. 대박이죠. 지금 시장 상황. 이 기회를 놓치시면 또 언제 이런 행복한 흐름의 기준이 여러분들께
이 행운이 찾아올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수익, 제대로 된 종목에서의 제대로 된 수익. 2월 달에는 이런 에코프로와 SM이 있었다면 아직 진행형이고요, 둘 다. 3월 달에는 또 이에 걸맞는, 이왕이면 요 사이즈, 2조에서 뭐 5조 사이의 요 사이즈에서 더블 수익 내기는 편하죠. 당연히 LG전자도 2020년 12월 23일 날 상한가 왔습니다. 보합에서. 우리 30% 비중까지 채우고 있을 때 보합에서 9만 원. 12월 23일 윤정두 생일날 기가 막히게 상한가 안착으로 끝났어요. 상한가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인원 많으시네. 엄지척 누르시라니까. 눌러주셔요. 좋아요 지금 오늘 뭐 그나마 15개라도. 지금까지 그 접속 인원이 320명이에요. 320명 대비해서는 좀 적지. 몰라서 못 눌러주셨겠지. 자, 강연에 무조건 참여하세요. 강연에 참여하시면 엑기스 이러한 종목군들을 바탕으로 수익 내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 코스모학 같은 종목을 종목 검색기에서 바로 잡아내서 상한가 수익을 시가총액 주 단위 종목에서 올리는 방법, 그 포착 방법과 종목 검색기를 이제 드릴 텐데, 무료로 드릴 텐데, 윤정도 거는 뭐 3월에 나온 그건 유료고, 그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 종목 검색기 활용하는 방법,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면 뭐 할 거야? 활용하는 방법,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 내일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강연에 오시면 종목 포착하는 비법과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는 그 방법을 공개해드리겠다. 제대로 공개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위메이드나 코스모학처럼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 잡아내시기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자리도 없어요. 이제는 50명 선착순인데 교육교재 이거 받아가시고, 동영상 교재입니다. 25강, 그리고 45시간, 25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드립니다. 한 달을 더 드려요. 그럼 월 80만 원 꼴뿐이 안 돼. 월 80만 원에 이런 수익을 낸다? 뭐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